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대학 시절 남친을 빼앗아간 후배와 남친의 배신으로 아픈 경험을 했던 쓰니님이 그 후배를 만나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인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를 키우며 나름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회사에서도 나름 일 잘한다고 평가받고 어디 가서 할 말 못하며 살지는 않지만 예전의 저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뒤통수 맞고도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우연히 그 후배를 만나서 한 방 먹였네요. 저는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2학년이 되고 그 해에 들어온 신입생들 중에 A라는 한 아이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입학하자마자 적극적이고 과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열심히더라고요. 눈매는 좀 왜소했지만 워낙 성격이 사교적이고 신입생답지 않게 늘 솔선수범하는 아이였어요. A와 저는 금세 친자매처럼 친해졌는데요. 우리가 빨리 친해지게 된 데에는 A의 몫이 컸어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자신의 아픈 과거의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나누어 주었거든요. A는 현재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새엄마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A의 엄마는 A가 돌을 갓 넘긴 갓난아기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A는 자기가 왜 언니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언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나누어 주었고 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꼭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저는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 경호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동안 연애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는 정신 못 차리고 그 사람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연애도 했고 A와 남자친구와 셋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꼭 셋이 연애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둘이 데이트하던 중에 온 문자를 봤어요. A였습니다. 좀 이상해서 남자친구가 오자마자 A한테 온 문자 내용을 묻자 남자친구는 좀 당황해 하더니 별거 아냐. 어제 우연히 A 만나서 좀 추워 보이길래 내 목도리 줬거든. 근데 지금 내 문자 몰래 본 거야? 난 이런 거 별론데? 하며 오히려 말없이 커피만 마시더라고요. 문자 내용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미안해져 어색한 분위기로 그날의 데이트를 마쳤어요.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와 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고 A와도 평소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A는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들과 인사도 하고 며칠씩 자고 가며 저와 밤새 수다를 떨며 파자마 파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 우리 그만 만나자. 그 시기에 조금씩 저를 멀리하려는 것이 느껴지던 남자친구였는데 막상 그런 문자를 받아보니 처음엔 화나거나 슬프지 않고 그저 황당했어요. 2년간 만나온 사이에 이렇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다니 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A랑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 없는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고 A랑 만난다는 연락에 더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A에 대한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동안 A와 웃고 울며 보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간 밥도 못 먹고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니 부모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동안 시름시름 앓던 저는 A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A를 만나 무슨 이야기라도 듣고 싶었죠. A와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한 A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A는 대뜸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나 과제 때문에 지금 좀 바쁜데. 근데 언니 살이 더 빠졌네? 원래도 말랐는데 좀 보기 그렇다.
저는 대뜸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오해라고 말해주길 바랬고, 만일 사실이라고 해도 A가 미안해하는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당당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유, 그 오빠가 자꾸 추근대잖아. 나도 난감했다고.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자꾸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생기더라고. 뭐라고? 언니, 오빠 단속 좀 잘하지 그랬어. 거의 언니 만나던 시점부터 나한테 그랬는데 언니 진짜 몰랐어? 나도 잠깐 만나다 헤어질 거야. 지금이야 뭐 그냥 좋아서 만나지만 한 번 바람 피웠는데 두 번 바람 못 피우겠나 싶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낼 기운도 없었고 그냥 멍하더군요.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A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그나저나 언니도 안 됐다. 난 언니가 알면서도 그냥 오빠랑 사귀나 했지. 언니 진짜 바보 같은 거야. 뭘 모르는 거야.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찬물이라도 끼얹어 주던데 그럴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A의 차갑고 당돌한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A가 당당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냐고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오히려 되받아치기는커녕 바보 같은 말만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누가 뭐래도 난 널 믿었는데 난 널 친동생처럼 생각했다고 라고 대답하고 저는 바보같이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아이는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난 언니 친언니로도 친구로도 생각한 적 없는데? 난 오히려 언니가 내 과거를 이해하는 척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상처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날 이해하는 척 하니까. 난 언니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았는데 언닌 무슨 내가 친동생이라는 거야? 하더니 주섬주섬 물건을 챙기더군요. 나 가봐야겠다. 할 게 많아서. 아유, 여기 몇 분이나 있었던 거야? 하면서 나가버리더군요. 전 그렇게 된통 당하고만 돌아왔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첫 연애였고 큰 아픔을 준 사건이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게 20대 때 본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전 한동안 충격을 이기지 못했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해 휴학을 했습니다. 몇 개월간 폐인처럼 살던 저는 피해자는 나였는데 오히려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했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돌려줘야 하는지 매일 고민했지만 일이 다 이렇게 된 마당에 그마저도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냥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운동도 시작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사진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분노가 절 휘감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학교를 다녔고 졸업해서 원하던 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도 시작했어요. 전 남친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음 연애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금의 남편이랑은 잘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간은 흘러갔고 그 시간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외부 일정이 있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하러 카페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서 잠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대학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가 대뜸 A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말하길 A가 친구네 회사 지하에 있는 카페에서 얼마 전부터 알바를 한다더군요. 예전의 모습에서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네요. 이름표에도 그 아이의 이름이 써 있는데 친구가 알아보고 인사하니 사람 잘못 봤다고 피하더래요. 친구와 전 세상 좁다 얘기하며 우선 통화를 끝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의 말투 표정 하나하나 다 기억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구가 다행히 카페 주인과 친분이 있어 그날 제 통화를 끝낸 후 카페 주인과 통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직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이혼녀라는 것만 알려주더랍니다. 그 후 전 회사 프로젝트 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좀 한가해졌을 때 그 친구 회사에 놀러 갔습니다. 간간히 친구를 통해 A는 우리의 수다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A의 알바 시간에 맞춰서요. 여자분들은 아시다시피 결전의 날이나 중요한 날에는 잘 꾸미고 나가시잖아요. 저 또한 그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옷도 좋은 옷으로 입고 장롱 속에 간직해 두었던 명품 가방도 메고 나갔습니다. 일종의 여자들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전 A가 있는 카페 카운터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A가 절 잘 볼 수 있는 장소로요. 처음엔 못 본 건지 못 본 척 하려던 건지 A는 절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뒤 친구가 카페로 내려왔어요. 전 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A가 신경 쓰이도록 가끔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도 관심 없어 보이자 전 A가 들리도록 절 알바하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A인 것 같은데 이름도 같고 말이야. 친구도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했죠. 설마 전에 너 남친 빼앗아 갔다더네? 나도 이름이 같아 물어봤는데 아니라던데? 야,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 전 모르는 척하며 A에게 다가갔습니다. A에게 다가가 A야, 너 맞지? 반갑다 야. 잘 지냈어? 그때 보고 우리 처음 보는 거지? 시간 많이 지났네. 못 알아볼 뻔했네. 그새 넌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그러자 A는 마지못해 A가 맞다며 인사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예전에 왜 자기 모른 척 했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 A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어요. A는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A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듣던 소식과는 다르네. 얼마 전 거리에서 대학 때 후배를 만났는데 네 소식을 알려주던데 이혼했다며? 왜? 결혼할 때 연락하지. 대학 때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섭섭하다 야. 아 참, 넌 나 언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지? 미안. 그러자 A가 난처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언니 그건 우물쭈물하길래 제가 먼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없고 A는 제 물음에 딸아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 12살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12살이면 아마 대학 때 낳은 아이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아이 아빠에 대해서 물으니 제 첫사랑인 전 남친의 아이라고 어렵게 말하더라고요. 전 어머 왜? 바람핀 사람은 또 바람핀다면서 조금만 만나고 헤어진다더니 아니었어? 웬일이니? 걔랑 계속 사귄 거야? 대박 왜? A는 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 남자와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가 생기자 남자는 떠난다는 것을 A가 붙잡아서 겨우겨우 결혼했다고요. 결혼해서 그 남자의 폭력과 바람 때문에 살기 어려워 이혼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걔가 그런 애였어? 어머, 그런 애인 줄도 모르고 난 걔한테 차이고 한동안을 마음 아파했네. 그럼 나는 네 덕분에 지금 자상한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거네. 어머, 고맙다, 야. 제 이야기를 들은 A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는 것이 보였지만 전 못 본 척 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르고 순진한 제가 아니었거든요. 전 가방이 잘 보이게 앞쪽에 놓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A야, 그래도 넌 날 언니라고 생각 안 하지만 난 그래도 한때는 널 동생으로 생각했으니깐 조카가 생겼다는데 용돈이라도 줘야지. 참,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상처가 뭔지도 모르는 내가 주는 용돈이라서 싫으려나? 하며 친구에게 나가자며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지 않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네요. 제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얘기하냐며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제가 어떻게 떨지도 않고 그러고 나왔는지 궁금할 정도였네요. 친구와 카페에서 나와 근처 와인바에 가서 한잔했습니다. 친구와 한잔하면서도 어찌나 시원하던지 A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힘들었던 제 지난 첫사랑의 아픔이 이렇게나마 해소되었다는 게 다소 통쾌했습니다. A가 제 지난 첫사랑 똥차 치워준 것도 고맙고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픈 기억이라고도 할 수 없긴 합니다.
하지만 돌려줄 건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A에게 예전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해주었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아픈 사랑의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계시죠. 그 후배는 믿고 있던 스니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니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실 자격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로 만족하신다니 스니님은 참 착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